자, 78페이지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워드를 보시면 자, 증명법인데 대우를 이용하라 했죠. 대우를 이용하라 했으니까 대우의 개념을 이용해서 차분히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는 대우니까요. M 또는에 대해서 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또는이 이거잖아요. 이렇게 둘 다라는 걸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연수에 대하여 이거는 그냥 포함해 주는 거라고 배웠죠. 그래서 엄밀히 적으면 여기 자연수 m n에 대하여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쓰겠습니다. m과 n이 짝수 대신에 홀수이면 이렇게 써야겠죠. 그 다음에 가정 부분 mn 이 홀수이다 이렇게 써주셔야겠죠. 참임을 모여라. m과 n이 모두이면서 둘 다 홀수이면 시키는 대로 우리가 쓰면 되겠죠. 홀수의 표현법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그 두 개를 곱한다 했을 때 여러분 전개 잘 해주시면 여기 전개를 잘 해주시면 4kl 마이너스 2l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 세 친구는 2로 묶인단 말이죠. 근데 1이 남죠. 그러니까 홀수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안에 자연수니까요. 이렇게 증명하는 문제였습니다. 2번. 자, 2번 문제 잘 보시면 기류법이죠. 기류법 샵 하서 여러분이 떠올리시면 기류법은 뭐다? 발레가 없음을 증명하는 거죠. 발레가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정확하게는 발레가 없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서 발레의 정의에 따라서 Q에서 P이면서 Q가 아닌 것 이렇게 바꿔주셔야겠죠. 그래서 증명하시오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써주셔야 되는 건 A 플러스 B가 홀수이면 AB 중에 하나는 짝수이고 다른 하나는 홀수이다에 대한 발레가 무엇인지 적고 그걸 부정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게 없다라는 걸. 자, 없다라는 걸 증명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쓰셔야 되나요? 자, A 플러스 B가 홀수이면서 A, B 중에 하나는 짝수이고 다른 하나는 홀수이다. 자, 이거가 아닌 거죠. 그러면 하나가 짝수, 하나가 홀수가 아닌 거니까 둘 다 짝짝이거나 아니면 홀홀이거나 이렇게 생각하셔야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쓰셔야 된다. 그래서 이게 모순임을 밝히면 되겠다. 이걸 이제 교과서적으로 쓸 때는 발레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쓰나요? 결론을 부정한다 이렇게만 얘기하죠. 부정. 결론 부정. 그래서 지금 이 결론에 대한 부정 not을 해주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명하는 방법은 첫 번째 짝짝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더하면 짝수가 나오죠. 더했어요. 그러니까 홀수이면서가 안 되잖아요. 모순이다. 두 번째 홀홀인 경우 이렇게 홀수로 가정을 하고요. 실제 얘를 더해보면 2로 묶여서 짝수가 되니까 얘 또한 더해서 홀수가 된다라는 것의 모순이다. 이렇게 기류법을 밝혀낼 수 있겠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하셔야겠죠. 기류법 문제를 잘 푸시려면요.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학교에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실 겁니다. 기류법을 선생님이 내시거나 할 때는 자, 이 문제의 기류법 여러분 반드시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서술형 답안지를 통으로 암기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조금 뭐 선생님은 이렇게 내고 여기 이제 홀수, 짝수 이런 말들을 조금 바꾸실 수 있겠죠? 그래도 그 골격을 암기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빈칸 채우기 식으로 내면 그냥 빈칸 채우기는 잘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는 건 절대부등식이죠. 그래서 절대부등식은 좌변으로 다 넘긴 다음에 그 좌변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또는 밝혀진 성질들에 대해서 양수임을 밝히면 되겠다. 자, 그래서 문제를 따라가면서 풀어보시면 되겠죠. 먼저 이 친구는 어떻게 되나요? 전개를 하셔가지고 다시 묶어주셔야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거 삼국지에서 많이 본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a-b의 제곱이다. 항상 양수이다. 자, 임으로 시키는 대로 따라가 봅시다. 4ab가 자, 이건 어떻게 보면 돼요? 지금 이게 0보다 크다 했으니까 이게 넘어가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걸 반대로 적어 놓은 거죠. 이렇게 성립하니까 같은 방식으로 어쨌든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거죠. 이게 선생님은 격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나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나에 대해서 여러분 차분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다 이렇게 전개를 해주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고 있죠. 자, 처음 보는 문제니까 문제에서 시킨 대로 따라가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따라가 보면 이제 여러분이 얘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위에서 힌트를 준 걸 사용을 해야 돼요. 위에서 힌트를 준 건 뭐였어요? 이거였죠. 이걸 사용을 하라. 그러니까 얘를 보면서 여러분은 사용을 할 생각을 해야죠. 그럼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나요? 자, 이 친구는 뭐보다 a 플러스 b의 제곱. 자, 지금 4ab를 이렇게 대응시켜 주는 겁니다. a 플러스 b 곱하기 c보다 크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여기 있는 친구는 또 큽니다. b 플러스 c 곱하기 a, 여기는 b 플러스 c의 제곱. 자, 얘는 또 크거나 같습니다. 누구보다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c 플러스 a의 제곱보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약분이 되죠.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는요 같거나 작습니다. 무엇보다요? 지금 a 플러스 b 곱하기 c 더하기 b 플러스 c 곱하기 a 더하기 c 플러스 a 곱하기 b보다. 그래서 이 녀석들을 다 전개를 해서 더 정리를 해줍니다. 그냥 적어도 여기까지 적어도 뭐 크게 잘못된 건 아닌데 잘 전개해주면 여러분 어떻게 나오나요? a, b가 두 개 나오고요. 자, 헷갈리니까 여기 옆에다 적어보겠습니다. a, b가 두 개 나오고 b, c도 두 개 나오고 c, a도 두 개 나오죠. 그래서 2로 묶어서 a, b, b, c, c, a를 합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게 나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힌트가 있었네요. 보면서 하셨어도 됐겠죠. 그래서 일단 이 셋 중에 하나 답인데 둘 중에 하나 답이니까 4인지 3인지만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익히 알려진 사실 중에 곱셈 공식을 이용하는 거죠. 자, 이 곱셈 공식을 이제 활용을 하는 건데 한편 이제 여기에서 문제 주어진 상황을 여러분이 잘 따라가셔야 합니다. 자, 한편 여기에서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가 지금 주어진 니은이 이거잖아요.
뭔가 얘랑 엮으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잘 모르더라도 여러분이 이걸 잘 따라가서 정리해 주셔야 하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합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 공식과 엮어서 생각을 해줘야겠죠. 우리가 얘를 완전 제곱꼴로 잘 표현을 해주시면, 자, 이 공식을 써야겠죠. 다 까먹었나요? 자, 이 공식을 쓰기 위해서요, 지금 얘를 이렇게 넘겨줘야겠죠. 그래서 얘를 얘로 표현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이 전체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3 ab bc ca 이렇게 표현이 될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을 당연히 해야 여기에 있는 힌트대로 여러분이 답을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럼 얘가 넘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긴 3이 떨어집니다. 답만 내면 되죠. 이걸 뭐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고 풀 필요는 없습니다. 답은 3이라는 거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저는 여기서 이 공식을 떠올려야 되는 근거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걸 이제 참고하는 거죠. 참고해보면 얼추 보이지 않나요? 그렇다고 얘를 그냥 넘겨가지고 이렇게만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얘가 나와야 되니까 얘랑 관련된 공식을 떠올려야지. 그래서 고등 공식 4개는 완벽하게 암기를 항상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 이렇게 풀어주겠습니다. 자, 영재의 증명 파트는 어렵죠.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부등식까지도 어렵기 때문에 차분히 풀어주셔야겠죠. 자, 절대 부등식은 항등식과 같은 거라 했어요. 부등식계.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틀렸죠. 볼 것도 없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날아가니까요. 항상 성립하죠. 얘는 맞다.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시면, 자, x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눠야겠죠. x가 양수일 때는 2x입니다. 2x는 항상 0보다 맞죠? 크거나 같다. x가 0보다 작을 때는요 마이너스 x 플러스 x, 그래서 이렇게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말이 되죠? 0이니까요. 리를 봅시다. 0보다 작을 때니까 0만 되고 0보다 작을 때는 이게 0이 0보다 같거나 크다. 그래서 어쨌든 성립하니까요. 항상 성립한다. 즉 x의 무슨 값을 넣어도 음수 아무거나 넣어도 항상 이 부등호가 성립한다 이런 말이에요. 마이너스 2를 넣어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2고요. 여기 0이 나오잖아요. 그럼 0은 같거나 크다 성립하죠. 이런 말입니다. 리을 보시면 완전 제곱꼴로 나타내 보는 거죠.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니까 항상 0보다 크겠네요. 맞습니다. 미음 보시면 이건 절대값의 정의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읍 보시면, 자, 항상 성립할 것 같지만 x가 2일 때는 0이 되죠.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은 4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구하여라. 자, 기억부터 보시면 이제 뭘 가지고 풀어라는 걸까?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이제 수업 시간에 C반은 설명했고요. A, B반은 설명 안 했지만 얘를 우리가 조합평균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상술기하, 산술기하 평균을 정의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넘겨서 절대부등식을 풀어줬죠. 그러니까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넘겨서 절대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얘가 성립한다 라는 걸 여러분이 그냥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루트 들어있으면 어떻게 하라 했죠? 제곱하라 했죠? 제곱해서 넘겨주는 거죠. 제곱해서 이렇게 넘겨주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니까 통분하시고요. AB의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B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분자를 어떻게든 얘를 여러분이 이제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AB로 묶어서 한번 보시면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요. 풀어보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AB는 딸려 나갔죠. 여기는 마이너스 4AB만 남아있네요. 분자만 보고 있습니다. 분자만.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정리되죠? A-B의 제곱이 되겠죠. 정리하면 이 식이 어떻게 되나요? A, B로 묶이고 A-B의 제곱이 되고요. 아래는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되죠. 이게 0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게 지금 증명이 됐습니다. 왜요? 양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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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죠. 그래서 증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증오 조건, 등호 조건 있겠죠. 단 그래서 맞다.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도 귀찮지만 제곱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부등식 문제들은요 귀찮아요. 똑같은 걸 계속 해야 돼가지고 자 이렇게 제곱해서 EAB 이렇게 하면 사라지죠. 빼기 A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0보다 작은 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지 않을까요? 4A제곱은 이렇게 되죠. 틀렸다. 왜냐? 양수잖아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귀찮은 거 느껴지죠? 여러분도 시험 볼 때 귀찮더라도 지금 방금 선생님이 한 대로 해야 합니다. 넘겨서 성립하나 봅시다. 딱 생긴 것부터 성립하게 생겼죠.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2도 올라옵시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B의 제곱 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양수죠. 왜냐면 이거니까 양수죠. 그래서 전체 양수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리을 리을 귀찮죠. 리을은 곱셈 공식을 암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암기 못한 친구들은 지금 기회에 복습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넘기신 다음에요. 이거 자체가 곱셈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곱셈 공식은 이렇게 되는데 최종 보전을 보통 기억을 하죠. 최종 보전 어떻게 기억하나요? 2분의 1 이렇게 되죠.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되시는 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 보세요. 양수라 했죠. A, B, C 다. 그래서 여기는 양수고요. 제곱들끼리 묶여 있으니까 여기도 0보다 같거나 큽니다. 그래서 전체 0보다 같거나 크다. 선생님 정말 이건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그냥 외우세요. 이거는 어차피 시험만 보고 잘 정리하면 되니까 옳은 것은 기억, 디귿, 리을이다. 6번 보겠습니다. 6번은 문제에서 곱을 줬네요.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습니다. 산술 기하 평균이겠네요. 그러면 빠르게 9A 플러스 B 2 루트 9AB고요. 이때 단은 9A랑 B가 같을 때가 단 조건입니다. 이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AB에 9를 넣어주시면 여기 18로 빠져나오네요. 그래서 M값은 18이다. 자 그리고 단조건을 넣어줘야겠죠. 9AB가 18이 되는데 이때 두 녀석이 같은 거니까 이거 하나가 9 하나가 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는 1이고 B는 자 A는 1이고 B는 9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번
자, 이 문제 암기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직선에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x절편과 y절편을 알려주는 이 직선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던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까먹었어요. 지금 다시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2,5를 지난다. 이런 상황이죠. 이때 AB의 최소값을 구해라. 자, 이렇게 주어진 상황이라는 걸 먼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요. A는 양수, B가 양수이죠. 그러면 대입을 해주시면 A분의 2 플러스 B분의 5가 1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합을 줬고요. 곱을 물었습니다. 곱은 대를 물어야 되는데 최소를 물었죠. 자, 이유가 있다. 이렇게 되죠. 이때 AB 분의 10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1이 되죠. 양쪽에 제곱을 해주시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AB는 40. 그래서 AB의 최소값은 40이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문제들을 어렵게 만들었을 경우에 대해서까지 수업 시간에 C반은 설명했는데 AB반은 여기까지만 잘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렵기 때문에 쉽진 않습니다. 등호 조건 이런 것도 여러분이 얘랑 얘가 같을 때예요. 그래서 A랑 B가 같을 때가 아닙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한다. 그래서 이건 잘 알아두십시오. 그래프로 나와도 푸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프로 줘도 푸실 수 있어야 한다. 더군다나 지금 이 면적의 최소를 물어도 같은 말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 2분의 1 AB잖아요. 면적의 최소값은 하면 여러분이 답이 20이다. 8번 보겠습니다. 자, 양수일 때 최대값을 물었네요. 자, 이런 문제 여러분이 앞에서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들 중에 하나죠. 천천히 잘 봅시다. 전개해줘야겠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준 상태에서 이렇게 최대값을 물어보는 상황에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당연히 역수관계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네, 일단은 전개를 해보죠. 전개를 하시면 2 마이너스 4 y분의 x 마이너스 x분의 y 플러스 8 이렇게 되죠. 10 마이너스 4의 y분의 x 더하기 x분의 y의 값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이때 이 녀석을 산술기하 평균을 써주시면요, 이 루트 이렇게 되지만 사라지면서 2가 되죠. 그래서 이 친구는 2일 때가 최소입니다. 잘 보시면 빼죠. 빼는 값이 작아야 전체적인 값은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2일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이렇게 골라주셔야겠죠. 이때 단조건에서 언제 2냐 하면 y분의 x하고 x분의 y가 같을 때 라고 하셔야지 얘랑 얘가 같다거나 얘가 같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도 전형적인 문제니까요. 여러분이 이것도 잘 보시면서 이거랑 역수관계를 어떻게 만들까 이런 고민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얘를 절대 완전 제곱꼴로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이렇게 바꿔 주실 수 있죠. 4가 필요하니까 빼준 겁니다. 그래서 얘를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요. 이때 이 값만 산술기하 평균으로 나타내 주시면, 자 x-2의 제곱 똑같은 거 이렇게 해서 2가 되겠죠. 최소값은 -2다. 이렇게 답을 낼 땐 금방 내는데요. 또 단조건이 걸려서 만약에 언제냐 만약에 물었으면 이때는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 안에 넣은 걸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랑 얘가 같다 라고 넣으셔야 돼요. 얘랑 얘가 같다. 그래서 언제 이게 같은지는 여러분이 이걸 푸셔야겠죠. x-2는 x-2의 제곱, 이걸 푸셔야 돼요. 푸셔서 x가 1 또는 3이다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여기가 -1이나 아니면 1이 나니까요. 자, 여기서는 묻지 않았으니까 최소값만 잘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시면 실수 조건 줬고요. 이걸 줬습니다. 최대값 물었죠. 자, 이건 20이네요. 그럼 이제 정립하면 23 빼기 x-2y 이렇게 되죠. 최대값을 물었으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뭔가를 풀어줘야 된다라는 걸 알겠죠. 자, 이거 뭐 편의상 뭐 다양하게 푸셔도 되는데 선생님 이렇게 마이너스로 묶고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2y에 대해서 코시 슈바르츠 정리다 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왜?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실수 조건도 좋으니까. 그래서 이거의 제곱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앞에는 1의 제곱 2의 제곱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이 친구는 5고요. 이 친구는 20이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건 별의 제곱이죠. 그럼 여기는 100이니까요. 별은 이렇게 됩니다. 이때 이제 생각을 잘 해주시면 얘가 최대가 되려면 얘는 최소로 빼줘야겠죠. 그래서 최소로 빼준다. 이렇게 답은 34. 자, 실력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수임을 증명하라. 무리수임을 증명해라. 자, 증명법이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문제에서 시킨 대로 따라가면 돼요. 문제에서 시킨 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얘가 증명하는지 보면서 이해를 해봅시다. 근데 잘 보면 유리수라고 가정했죠. 이게 뭐 한 거예요? 발레가 없음을 확인하는 기류법이다. 그래서 자연수 n에 대하여 이게 무리수가 아니라 유리수임을 가정하고 모순을 밝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킨 대로 잘 보시면 익숙하죠? 서로소다 유리수라 했으니까. 그리고 이 식을 양변에 제곱하래요. 제곱하시면 이렇게 제곱하시면 되죠. 제곱하면 중간 과정 적어보죠. 이렇게 될 것이고요. p제곱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p는 q제곱의 약수다.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다 곱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q제곱이요. p n제곱 마이너스. 그러니까 p는 q의 인수, 즉 약수가 맞죠. 자,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1을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좀 해주셔야겠죠. p는 q제곱의 약수이고 서로소다. pq는 서로소이므로 n제곱은 어떻게 나타내야 되죠? 이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얘랑 얘가 서로소예요. 근데 약수래. 이게 성립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의 수는 뭐죠? 바로 p가 1인 경우. 선생님이 지금 일부러 천천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q랑 p는 서로소예요. 서로소.
만약에 P가 1이 아니라면 서로소가 아니게 되는 거죠. 이 말 이해하시나요? 두 녀석의 관계가 서로소여야 한다를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Q2의 제곱에 P가 인수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두 개가 서로소인 관계가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P는 1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Q제곱은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문제에서 이렇게 실제로 가와 나를 구해서 답을 내야 되니까요. 그러면 Q제곱 플러스 1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FQ라는 거죠. FQ가 Q제곱 플러스 1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2를 넣으라 했으니까 F2는 5. 자연수 K에 대하여 자 이제 하나 더 구하면 되죠. 자연수 K에 대하여 Q가 2K일 때랑 2K 플러스 1 때 Q가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로 나눠서 보고 있는 거죠. Q가 짝수일 때를 봅시다. Q가 짝수일 때는 N제곱이 자 이거니까요. 여기는 당연히 Q제곱 플러스 1이 바뀐 모양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2K 제곱 플러스 1이라고 놔야 하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나요? 아니죠. 왜? N제곱이 이거고 N제곱은 뭐보다 크다 라고 해야 돼요. Q가 2K일 때니까 여기는 나는 뭐라고 써야 될까요? 잘 모르겠어. 그러면 아래를 봅시다. 아 뭐지? 모르겠어. 아래를 보면요. 이제 조금 명확해지나요? 자 여기 자리에 얘가 들어왔잖아. 여기 자리에 뭐가 들어와야겠어요? 그쵸? 2K 플러스 1이 들어와야겠죠. 이렇게 그래야 말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옆에를 보니까 여기보다 1 늘어났죠. 그럼 여기서보다 1 늘어나는 건 2K 플러스 1이 맞겠죠. 자 여러분이 여기서 왜 이렇게 되고 이게 왜 이렇게 증명해야 되는가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이렇게 증명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다 써준 거고요. 여러분은 여기서 이 논리적으로 이 빈칸을 채우기만 하면 돼요. 단 이 빈칸을 채워가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여러분이 앞에서 공부했던 개념들이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나를 찾는 과정에서 당연히 모를 수 있죠. 뭘 넣어야 되는지. 왜냐하면 아무거나 넣어도 말이 되잖아. 예를 들어 2K 제곱 플러스 100 이래도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추론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칸들 여기 주어진 정보를 잘 활용하면 됩니다. 그것만 있으면 답을 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이렇게 되니까요. 3을 집어넣어라. G3은 7의 제곱 49. 두 개를 더해주면 54. 어렵죠. 옛날에는 이런 문제 스타일이 수능에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많이 냈었는데 요즘은 요즘도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증명식의 문제는 조금 유행이 지난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일단 내신용으로 잘 대비를 해주시고 일단 최대한 하나하나 일단 따라가려고 노력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너무 어려워도 여러분 문제가 아니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힘들죠? 이 단원이 좀 어렵습니다. 자, 실수 x, y 값에 관계없이 부등식이 항상 자 이제 성립한다. 절대 부등식 문제네요. 그 절대 부등식 문제를 푸는 기본 기조를 지켜야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x, y, x, y 이런 걸 잘 보면서 어떻게 정리할까 고민을 하셔야겠죠. 자, x, y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돼요. 그러면은 일단 눈에 보이는 건 이거야. 얘를 가지고 뭐 x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뒤에 있는 녀석들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이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하는 수밖에 없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하냐 결국에는 사실 이렇게 나오는 게 베스트긴 하죠. 이렇게
여기가 x에 대한 식, 여기가 y에 대한 식 이렇게 정리되는 게 베스트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봐도 안 돼, 저렇게 해봐도 안 돼. 다양하게 여러분이 시도를 해보겠지만 결국에는 이 x, y라는 항 때문에 잘 안 돼요. 12번 문제는 좀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잘 안 풀릴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게 맞긴 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맞는데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이 마지막에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 얘가 그냥 x 기준으로 보자, x 기준으로 보고 그러면 3 플러스 y x 이렇게 되나요? y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mi 플러스 n 정리해주고 한번 해보는 거죠. 뭘 해보는 거예요? 판별식을. 그러니까 자, 생각의 흐름이 이래요. 얘를 우리가 아는 걸로 표현하기 위해서 최대 완전 제곱꼴로 표현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안 되잖아, 그쵸? 그리고 얘를 그럼 어떻게 조작할 방법도 없죠. 그럼 이제 남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판별식이라도 해봐야지.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논리적으로 딱딱 맞아 떨어지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이 문제 풀 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것저것 시행해보고 마지막에 혹시 이거 되나? 그리고 이거 하고 나면 당연히 해야 되는 생각이 y로도 되나? 이런 것도 당연히 여러분이 해보셔야겠죠. 판별식 써보면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여기까지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 판별식이 당연히 0보다 작거나 작아야겠죠. 왜요? 만약에 여기가 이거였으면 여기도 작다만 해야 되는데 0이어도 봐준다며요.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잘 정리하셨으면 이게 항상 어떤 y의 값에도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0, 여기가 0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를 내가 항등식이라고 인식을 했으면 그냥 항등식으로 풀려고 어떻게든 해볼 텐데 문제는 이걸 절대부등식이라고 키워드가 잡혔기 때문에 어떻게든 얘를 제곱 형태로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얘를 2차 부등식으로 x에 대해서는 항상 띄워놓은 상태를 만든 거야. 그런데 그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판별식에는 또 y가 들어있었죠. 이 y는 얘가 또 항상 0보다 같거나 작다, 이 식을 만족하려고 항상 어떻게 이걸 성립할까 이런 걸 고민을 하다가 얘를 0으로 만들어주고요. 그럼 y는 항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들어와도 0이 되죠. 그리고 얘가 0 이거나 0보다 작아도 된다 했으니까 0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였다. 그래서 m은 6이 되고요. 9-n은 이렇게 되니까 n은 9보다 같거나 작다가 되는데 문제에서는 최소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9라고 n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뭔가 특이점을 물어볼 때는 어차피 이게 딱 특이점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호가 이렇게 부등호가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0인 경우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 문제를 풀 때는 일단 절대부등식으로 시작을 해서 이것저것 해봐서 안 돼서 얘를 어떻게 한다? 판별식으로라도 만든다. 얘를 y를 가지고 만들어도 똑같이 성립해야 한다. 여러분 똑같이 한번 풀어보세요. y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내려도 이게 똑같이 성립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이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9랑 6을 더해주시면 15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가 맞고요. 13번 보겠습니다. 시험에는 13번 같은 문제가 많이 나오죠. 자, 이 친구의 최대값을 물었고 이 친구를 줬습니다. 자, 그럼 얘네의 관계가 어떻게 보이죠? 얘를 제곱한 게 이거죠? 얘를 제곱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코시-슈바르츠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의 최대값은 했고 얘를 제곱한 게 이거죠. 앞에 1, 1로 봐주시면 되니까 1제곱, 1제곱, 여기 16 넣으시고
루트 3x 플러스 루트 2y의 제곱 이렇게 넣어주시면 여기는 2 곱하기 16이니까 결국에는 여기 루트 씌워가지고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는 4 루트 2 마이너스 4 루트 2 최대값을 이렇게 구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산술기하 평균으로도 풀 수 있죠. 안 풀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 보고 코시 슈바르츠가 먼저 떠올라도 상관없겠죠. 제곱 관계가 보이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